해당 영상에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및 원작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가 싫은 분들은 그래도 봐주세요. 무한열차 편에서 열차의 승객들을 야무지게 먹방하려던 엠모는 화끈한 기둥 렌고쿠와 탄지로 일행의 활약으로 모가지가 따여서 허무하게 가루가 되고 말죠. 그리고 전투가 끝난 곳에 탄지로 일행이 안도하던 찰나 무한열차 편의 진짜 최종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조겐노 하핑크 머리를 잘랑거리며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이 오니의 이름은 바로 아카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아카자의 강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2개월의 상현과 하현의 압도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아카자는 상현 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육체와 전투력을 지닌 랭고쿠에게 1대1 전투로 치명상을 입혀 승리했죠. 따라서 최소 상현 3부터는 주 혼자서 싸우기엔 버겁다 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카자의 등장으로 상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고, 귀살대가 오랜 기간 상현과 상현을 만든 무잔을 소탕하지 못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yor라센데요 쾌잡음. 이렇게 강력한 아카자는 원래 상현이었지만 도우마와의 혈전 끝에 패배하여 상현 3으로 밀려났죠. 아카자와 도우마 사이에는 꽤 큰 강함의 격차가 또 존재한다네요. 사람들, 특히 영양분이 많은 여자를 잔뜩 섭취해온 도우마와 달리 아카자는 여자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 스스로 몸을 단련해오며 강함을 추구했기에 둘 사이의 격차가 있는 듯합니다. 만약 아카자가 식인까지 자주 일삼았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서 상현 2의 자리를 유지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아카자의 강함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오던 인생을 거친 인간 아카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러 명을 상대할 정도의 싸움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상당한 무술가인 케이조가 참교육을 날리고 아카자는 제대로 된 무술 실력을 기르기 시작했죠. 이후 오니가 되기 직전 인간 아카자의 최종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검을 지닌 문화생 67명을 오로지 맨몸으로 상대하여 몰살시킬 정도였죠. 맨손으로 검과 뼈, 살을 모조리 부러뜨리고 터트리는 등 거의 탈인간급 신체 스펙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오니가 되고 난 뒤 시기는 거의 하지 않고 꾸준한 신체 단련만으로 상현 3 자리에 올랐으니 만약 아카자가 귀살대에 들어갔었다면 기둥 자리는 가볍게 먹었을 것 같네요. 최강의 기둥 히메지마 교메이의 바로 아래급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닌 아카자는 귀살대의 전투에서도 자신의 피지컬로만 밀어붙이는 맨몸 격투를 자주 선보입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 렌고쿠의 공격을 받아치기도 하고, 심지어 주가 사용하는 단단한 일륜도를 렌고쿠의 것과 기우의 것 2번씩이나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장장이 친구들이 보면 환장하겠네요. 무튼 맨몸으로 싸우는 근접전과 무술 실력만큼은 상현 중에서도 아마 최상급이겠죠. 아카자의 혈기술은 그의 매서운 전투력을 몇 배로 떡상시키는 시너지를 제공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혈기술의 명칭은 파괴살로 기존 근접 공격의 범위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지죠. 하지만 파괴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침입니다. 나침은 눈꽃형태의 나침반 문양이 바닥에 전개된 후 상대방의 투기를 감지해서 상대 공격의 위치와 위력을 파악하죠. 따라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그 틈을 노린 자신의 공격을 정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탄지루의 독백에 의하면 아카자의 공격이 자석처럼 정확히 급소에 끌려온다 라고 합니다. 나침을 이용한 아카자는 렌고쿠가 사용한 화염에어 모이를 간단히 받아냈으며 최종 국면편에서는 반점을 발현해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기후를 가볍게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카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최종 국면 시점 당시 그의 강함을 요약해보자면 아카자는 반점을 발현한 중위권주 1명 플러스 알파보다 세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전투 상대와 장소 등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저 우위는 절대 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를 분석해볼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